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재외국민 특례 입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26년에는 12특은 제한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세대학교 변화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2단계의 서류 비중이 60%에서 내년에는 70%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60%에서 70%로 증가한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카메라를 앞에 두고서 올해 이제 아이들이 준비된 그 카메라 앞에서 질문 받고 그걸로 카메라 앞에서 화상으로 했던 거를 이제 내년 정도면은 그 대면 면접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26년부터 바뀌기로 했던 내용이 한 해 앞당겨져서 올해부터 또 바꿔서 실행을 했습니다. 성대도 그랬고요. 자, 어쨌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25년부터 바꿔서 실행한 것 중에 하나가 인원을 3명 증가를 시켰는데 그 중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전자전기, 그죠? 전자전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전자전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이 학과에 대한 인원 3명이 증가가 됐고요. 두 번째로 이제 3년 특례인 경우 세종 캠퍼스의 약학부에서는 학생 수를 5배수로 선발해서 이 인원에 대한 전원 면접을 올해 봤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3특은 세종 캠퍼스는 동일하게 이와 같이 5배수 선발한 인원을 가지고 이 인원들만 면접을 실시하겠다. 서류를 통과한 약학부 5배수 선발입니다. 그 다음 성균관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 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학교도 26년부터 바꿀 걸 올해부터 실시행을 했는데 이제 그 과 중에 새롭게 이제 올해부터 선발을 시작한 과가 있습니다. 반도체 융합 에너지 얘하고 양자정보공학과 요 두 과가 이제 선발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올해는 인문계열은 3명, 자연계열 31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통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고사항으로 보게 되면 모집 단위가 통합이기 때문에 충원 합격도 역시 통합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인문계하고 자연계 여기에서 통합으로 진행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그러면 자연계열층의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이과의 그 학과명을 봤을 때도 반도체 융합이라면 실질적으로 자연계의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고 인원도 더 많이 뽑아질 것이라는 거 충원됐을 때.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대가 좀 변화가 많습니다.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3년 특례나 수시 같은 경우에 어학 특기자 전형과 국제학 특기자 전형이 있었는데요. 올해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폐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년에는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3특과 수시, 어학특기자, 국제학특기자 전형 폐지가 내년에는 확실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특 같은 경우 의대와 약대를 5명 정도 선발한다는 거. 이건 서류평가입니다. 3특 의대생하고 약대생을 합쳐서 5명을 선발하는데 5명 선발하는데 서류평가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스펙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거. 스펙 상승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3특 학생들은 좀 많이 분발해 줘야 된다라는 거. 자, 먼저 첫 번째 1번 사항에서 3특에서 어학특기자나 국제학특기자가 전형이 폐지가 된다라면 이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뽑느냐?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면접 44명을 선발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학종이다 보니까 해외고 졸업생들의 지원자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이 상위 3% 안에 든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설명했던 3특 의대와 약대 5명 선발하는 거에서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입니다.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면접은 뭐겠습니까? 뭐 화학이나 생명과학 이쪽에 관련되어지는 면접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 그래서 준비를 그런 쪽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특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게 이대가 지금까지는 12특 9월 학기 그 모집 인원이 없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9월 학기에도 아이들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특인 학생들은 9월 학기, 특히 이제 9월 학기라면 중국 학교라든가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닌 학생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9월 학기에 후기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한 개의 학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12특 아이들에게는 횟수 제한도 없죠. 2대까지 이제는 9월 학기도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누구에게 우리 여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또 의문점이 드는 게 그럼 의대나 약대도 후기에도 뽑아주느냐? 아닙니다. 이때는 안 뽑고요. 의대 약대는 전기에만 약간명을 선발한다. 몇 명인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어쨌든 선발을 해준다라는 게 의의가 있고요. 9월 학기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미래산업 약학 전공과가 있어요. 미래산업 약학 전공. 여기는 뭐 졸업하면 약사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설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약사 될 수 있습니다. 약학 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국가시험, 약사들이 보는 국가시험에 응시해서 그 응시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면허를 취득하게 되고 약사로서의 의료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3년 특례생들에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뭐 각자 학생의 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제가 꾸준히 그 전 세계 설명회를 코로나 이전에 다니면서도 각 지역별로 해외 지역에도 다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필은 계속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아울러 지금 동국대, 단국대, 카톨릭대가 이제 2026년부터는 지필을 폐지한 대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류로 다 간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지필 대학으로 남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주요 대학들이 이 대학들입니다. 경희, 건국, 홍익, 세종, 인하, 아주, 숙명 이렇게 돼 있죠. 특히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과, 국어 100, 이과 수학 100. 그죠? 홍대는 아시다시피 문과 영어 10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세종대가 있잖아요. 세종대가 지필인데 세종대 같은 경우에 서울은 영어가 100%고 홍익대학교가 세종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 세종 캠퍼스는 또 아이러니하게 다 서류로 뽑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의대 궁금하실 텐데 의대 한번 볼게요. 건양대학교하고 대구 카톨릭대는 3특이든 12특이든 의대 선발 안 합니다. 이제 2026년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대만큼은 건양대학교가 약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유지시킨다라는 거. 그다음에 카톨릭 관동대에서 뽑는 의대 모집 인원이 약간명 증가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의학과 있지 않습니까? 수의학과 하게 되면 뭐 충북대 포함해서 건국대, 제주대, 뭐 또 전남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충북대는 안타깝게도 재외국민 특례가 없어졌어요. 아예 선발 안 합니다. 충북대는 이제 국립대로서 그래도 괜찮은 대학이었는데 우리가 지원할 만한 대학이었지만 이제 선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변화된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하나는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지금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데 있어서 먼저 PDF 파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여기 크티 제 거 그 유튜브 보시다 보면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티하고 지공이라는 곳에 지공닷컴 크티.kr 요 부분에 가시면 제가 일단 토플 독해책하고 스피킹에 관련되는 일부만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PDF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해설판은 따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비용은 어머님들이 이제 시험 보시는 그 정도의 비용을 내셔야 이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리즈물로 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스피킹하고 라이팅은 23년부터 24년 9월까지 지금 10월 거 정리하고 있고요. 요렇게 이제 해서 모델 답안까지 이제 있는데 모델 답안도 만들어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답안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구매를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SAT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설명을 제가 여기 해놓은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 실전 문제 말고 또 실전 문제라는 건 대부분 다 기출 문제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SAT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보는 이제 해외 원서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왜 오답인지 지문 해석까지 해드리고 정답 근거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왜 다른 선택지가 오답인지까지 토플과 SAT 다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중고급 정도 수준 되는 아이들 토플을 최소한 뭐 6개월 이상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을 위해서 토플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에 나왔던 그 지문을 좀 요약해서 그걸 제가 다시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고요. SAT도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간 예정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분명 그냥 그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저는 30년 동안 이 토플이나 SAT, 그다음에 IELTS, 토익 이런 부분을 강의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제가 이런 부분 추천해 드리는 거 하셔도 아마 그냥 일반적인 학원 한 달 다니는 거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뭐 온라인으로 또 저랑 수업도 진행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다른 해외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수업을 제가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의가 있으면 정확하게 아이들의 성적은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6년 변화에 대한 설명이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차후 내년에 또 변경이 되었을 때 그때 또 준비를 해드리고요. 이후로 올해 결과 나온 3년 특례 거 지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또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제 이 영상들 소개도 좀 해드리시고요. 해주시고요. 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